앞선 경기에서 6골을 얻어맞았던 토트넘이 이번에는 10골 이상 먹을 것이고, 손흥민은 리버풀 월드클래스 수비진에 완전히 꽁꽁 묶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홀로 리버풀 수비진 전체를 상대하면서 밀어붙였고, 토트넘의 반쪽짜리 공격진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은 가히 경이로울 지경이었다. 영국 축구계 전체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경기에 앞서 벌어졌던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에서 맞붙었던 리버풀에게 토트넘은 그 당시 치욕적인 6골을 헌납하면서 많은 토트넘 홈팬들로부터 쓰레기 경기력이라는 맹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현지 축구계는 현재 리그 1위인 리버풀이 토트넘을 또다시 가지고 놀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지는 것은 당연하고 몇 골이나 먹을지 그게 관건이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 이전 경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펼쳐졌고, 홀로 손흥민이 리버풀 수비 전체를 상대하는 미친 경기력을 보여주자 이 장면을 본 65.000여 관중은 난리가 났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의 미친 대활약을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9일 오전 5시 영국 런던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2024-25 카라바오 컵 4강 1차전 홈경기를 치렀습니다. 토트넘 현지 팬들은 카라바오 컵 4강 경기에 큰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리버풀을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예측과 전망으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선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경기에서 리버풀과 토트넘이 홈에서 맞붙었지만 3대6이라는 역대급 스코어로 지면서 영국 현지 팬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부가 어떻게 날지 영국 현지 축구계의 관심이 폭발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경기 1시간 전에 발표되는 선발 라인업에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좌측에 손흥민을 윙 포워드로 기용하고 원톱에 솔랑케, 그리고 우측에 브레넌 존슨이 아닌 클루셉스키를 내세웠습니다. 이 선발 라인업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존슨이 오른쪽에 안 나오니 이 경기는 이겼다, 고 존슨을 조롱하면서도 하지만 클루셉스키가 오른쪽 윙어로 나오면 느려 터져서 공을 끌다가 다 빼앗기는데 오른쪽에 교체할 선수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게 암담할 따름이다 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팬들의 우려에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체 명단에 양민혁 선수의 이름이 올라 있어 많은 팬들의 두 눈을 의심케 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현지 축구계는 양민혁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양민혁은 21세 이하 유스팀에서 뛰게 될 것이다. 아직 1군에서 뛸 수준이 아니다 라고 내려치기를 하면서 확실한 정감을 데려오지 않은 토트넘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냉철한 비판을 가했는데요. 많은 축구 팬들은 양민혁이 오른쪽에 교체로 나오고 손흥민이 왼쪽에서 뛰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벅차오른다 고 말하면서 이 경기에서 양민혁의 데뷔전을 꼭 보고 싶다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선발 라인업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명단은 바로 골키퍼 킨스키의 데뷔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는 체코 국적을 가진 21세의 어린 골키퍼입니다. 이가 부드럽고 선방 능력이 뛰어나 현재 발목 부상으로 아웃된 비카리오를 완벽하게 대체할 뿐만 아니라 경쟁 관계에서 주전 자리도 위협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이 영국 축구 매체들의 분석입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토트넘의 우승을 간절히 바라며 경기장을 찾은 65.000여 토트넘 홈팬들은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에서 6골을 얻어맞으며 졌던 악몽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토트넘 최전방에서 리버풀 수비진들을 휘젓기 시작하자 이 광경을 지켜본 6만 5천여 홈팬들은 손흥민의 이름을 부르며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5분경 코너킥에서 흘러나온 공을 왼발로 논스톱 슈팅을 했지만 이것이 약간 빗맞으면서 흐르고 이것이 솔랑케에게 연결되어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솔랑케가 방향을 바꿔놓지만 리버풀의 알리송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골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손흥민은 이어 전반 21분경에는 왼쪽을 돌파해 중앙으로 쇄도하는 솔랑케를 보고 왼발 컷백을 정확하게 내주지만 이것을 솔랑케가 또다시 놓치면서 경기장을 찾은 65.000여 팬들의 탄식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손흥민은 좌측에서 중앙으로 이동해 공을 받아 좌측으로 침투하는 클루셉스키에게 킬패스를 넣어주어 결정적 찬스를 맞이하지만 클루셉스키의 부정확한 크로스로 역시 골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발 출전한 벤탄코르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브레넌 존슨이 들어오고 클루셉스키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려가면서 우측 공격 라인 자체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는데요. 그러나 손흥민은 반쪽짜리 공격진을 데리고 홀로 끊임없이 리버풀 수비 뒷공간을 노리며 침투해 리버풀이 마음 놓고 수비 라인을 올려 토트넘을 압박하지 못하도록 견제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해나갑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이번 시즌 골이나 어시스트가 없다고 폼이 죽었다는 사람들은 경기를 안 보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혼자 리버풀 수비 뒷공간을 저런 식으로 침투하면서 리버풀 수비 라인 전체를 혼자 끌어내리는데 손흥민이 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리버풀이 마음 놓고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서 토트넘을 타격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축구를 못 들은 저 플레이가 가진 의미를 모른다 고 조롱했습니다. 리버풀은 손흥민의 이런 플레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어 계속 고전하다가 결국 후반 60분경 손흥민이 결정적인 역습 찬스를 맞이하자 뒤에서 비겁하게 태클해 손흥민을 그라운드에 눕혀버리는데요. 손흥민은 이 태클의 여파로 다리를 절뚝이면서 제대로 뛰지 못하고 결국 71분경 처참한 결정력을 보여주는 베르너와 교체당하게 됩니다. 손흥민은 이날 70분 활약을 하며 어시스트 기대값을 0.7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이날 경기에서 기대 어시스트 2위인 코디 각포의 0.2에 무려 3배가 넘는 맹활약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0.7 정도면 결정력이 좋은 공격수가 하나 있다면 2골이나 최대 3골도 터질 수 있는 수치인데 너무 처참하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빠지면 이제 누가 골을 넣을 수 있느냐, 우승은 물 건너가는 듯하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빠지면서 어시스트를 해주지 않자 솔랑케는 갑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각성을 한 듯 최전방에서 상대와의 몸싸움에서 승리의 볼을 따내고 터닝하는 베르너에게 패스해 이것이 골로 연결되면서 경기 종료 5분 전 1대0으로 토트넘이 앞서 나갑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1천억 공격수 카도가바도 이날 경기에서 베르너가 훨씬 잘하는 것 같다 고 박수를 치면서 어린 선수들을 주장 손흥민이 잘 케어하더니 이런 성과를 결국 만들어낸다 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종료 5분 전 터진 결승골을 잘 지켜 리버풀을 1대0으로 이겼고 2차전에서 무승부만 거두더라도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해 많은 토트넘 팬들의 우승을 향한 꿈의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